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 교차로 유튜브 뉴스 첫 소식입니다. 이번 주말 시카고에서는 대규모 항공쇼 시카고 에어 앤 워터 쇼가 개최됩니다. 1959년에 시작된 이 행사는 미국에서 가장 큰 무료 항공쇼로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로 인해서 예년과 다른 날짜에 개최됩니다. 이번 쇼의 주요 하이라이트는 해군의 블루 엔젤스와 육군 낙하산팀 골든 나이츠의 출연입니다. 블루 엔젤스는 1946년에 창단된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행 시범대로 정교한 고개 비행으로 유명합니다. 한편 골든 나이츠는 육군의 엘리트 낙하산 시범팀으로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그들의 뛰어난 공중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쇼는 8월 10일 토요일과 11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노스 애비뉴 비치를 중심으로 플로톤에서 옥스트리트에 이르는 호숫가 일대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메트라가 행사 기간 중에 유니언 퍼시픽 노스와 유니언 퍼시픽 웨스트 노선에 추가 열차를 투입하며 일요일에는 유니언 퍼시픽 노스 웨스트 노선에서도 추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독감 시즌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월그린 매장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월에서 5월 사이의 기간 독감 시즌으로 보는데 3살 이상의 모든 사람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됩니다. 디어필드에 본사를 둔 대형 약국 체인인 월그린은 질병통제예방센터와 IQVI 데이터를 이용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기 예방접종을 위해서 약국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3년 IQVI 연구에 따르면 성인 독감 예방접종 약 70%가 독감 시즌 동안 소매 약국에서 실시됐습니다. 월그린의 최고 약국 책임자 릴 게이츠는 우리 회사의 약사들은 지역사회가 바이러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예방접종, 검사, 치료를 가능한 빠르게 제공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1800 월그린스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스트코가 멤버십 확인 시스템을 강화해서 무임승차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CNN 비즈니스 보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올해 초 일부 매장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된 멤버십 확인 시스템을 향후 몇 달 안에 모든 매장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스템에 따른 모든 회원은 매장 입구에 설치될 멤버십 스캔 장치를 통해서 바코드나 QR코드가 있는 실물 또는 디지털 멤버십 카드를 스캔해야 합니다. 또한 사진이 부착되지 않은 회원 카드 소지자는 신분증을 추가로 제시해야 하며 코스트코는 회원 카운터에서 사진 촬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코스트코는 이미 지난해부터 셀프 계산대에서 회원카드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코스트코는 비회원이 회원과 동일한 혜택과 가격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코스트코는 지난달 미국과 캐나다에서 회비를 2017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했습니다. 연회비는 기존 $60에서 $65로 $5 인상됐으며 이는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난 7일 수요일 찬송가 작사 작곡가 조지 버나드 목사의 영향을 기리면서 그가 생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 특별한 찬양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찬송 이야기팀에 의해서 주최됐으며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를 중심으로 한 합창과 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50여 명의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찬송을 통해서 예배의 문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시카고 지역에서의 복음 회복과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찬양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집회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감동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6일 화요일 2024년 시카고 한인축제 테스트 오브 코리아를 위한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글렌뷰, 노스브룩, 나일스, 그리고 위스콘신주 미로키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년간 중단됐던 시카고 한인 거리축제를 잇는 새로운 문화 발전 기획의 일환으로 총 5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 오리엔테이션은 시카고 한인상공회의소 제니리 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돼서 태미 최 부회장의 자원봉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카고 한인축제 역사, 자원봉사자 역할, 운영 지원 소개 등 8개 항목에 걸쳐서 진행됐습니다.
오는 8월 10일과 11일 양일간 옥튼길의 옥튼파크에서 열릴 예정인 이 축제에서는 한식당과 K-팝 아이템 판매 부스, 한복 체험 부스 등 다양한 문화체험 매장이 마련될 것이며 K-팝 쇼, 비보이 대결, 김치 쿠킹 쇼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상북도에서 직접 도착한 지역 특산품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축제 오프닝 행사는 10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시작돼서 한인회와 총영사관, 미주 총연 대표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낼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한복 패션쇼, 태권도, 라인 댄스, 아줌마 K-팝 댄스 등의 무대 공연이 준비되어 있고 저녁에는 젊은 세대를 위한 K-팝 파티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ckacc022@gmail.com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최근 시카고 트리뷴이 보도한 일리노이 앤서스의 조사에 따르면 쿡카운티 평가사무소의 실수로 인해서 수백 개 부동산이 잘못 평가돼서 지난해 4억 4,400만 달러의 세금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평가 오류는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에 모든 영향을 미쳐서 쿡카운티의 재산세 시스템의 정확성과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평가관 프리츠 게이기는 건축 허가 업데이트 및 평가 데이터의 부족한 통합을 직원의 부족으로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지어져서 84만 3천 달러에 판매된 길모어 파크의 한 주택이 여전히 4만 5천 달러 미만의 빈 땅으로 평가된 것은 심각한 관리 소홀의 예로 드러났습니다. 케이기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실에 건축허가 데이터를 보내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상 이러한 정보 업데이트는 사무실의 책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 주택 소유자들은 급등한 세금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린우드의 84개 부동산이 저평가돼서 3,300만 달러가 잘못 평가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평가로 인해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린우드의 25만 달러짜리 주택 소유자가 약 230달러 적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쿡카운티의 재산세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며 향후 재산세 구제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교차로 유튜브 뉴스 이어드립니다. 시카고의 링컨파크 동물원이 이제 식물원으로도 공식 인정을 받았습니다. 동물원 측은 현재 1,800종 이상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식물원 보존협회로부터 식물원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예 담당이사 카트리나는 우리 원예팀은 관리 중인 식물에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있으며 이는 동물원 경내 전체에 걸쳐서 번성하는 다양한 식물군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면서 링컨파크 동물원의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자부심을 표현했습니다. 이 인증을 통해 링컨파크 동물원은 동물원, 수목원, 식물원 모두를 아우르는 공인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갖게 됐습니다. 동물원은 또한 아브넷 수목원 인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최소 500종의 목본 식물을 수용하고 컬렉션 큐레이터를 고용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른 수목원과 협력을 통해 수목 과학과 보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하락이 시카고 주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몰기지 뉴스 데일리에 따르면 30년 고정 몰기지의 평균 금리가 6.4%로 떨어지면서 2023년 4월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하는 시장의 낙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시장의 안정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컴파스의 한 부동산 중개인은 우리는 이제 6%대의 금리에 올라서면서 역사적인 30년 몰기지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라며 시장의 좋은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판매는 여전히 기록적인 높은 가격과 금리로 인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금리 하락은 월간 고용보고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결과로 분석되고 있으며 많은 대출 기관들이 더 많은 문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시카고 부동산협회의 에리카 회장은 금리 인하가 시장 압력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시카고랜드에서 각 주택이 판매되는데 평균 37일이 소요된다라고 말하면서 시장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시장 조건을 이해하고 새 주택 구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바쁜 봄 시즌이 오기 전에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신뢰할 수 있는 대출기관이나 부동산 중개인과 상담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의 학부모들에게는 올해 개학 시즌 동안 실망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주 정부는 2024년도에도 판매세 면제 기간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면제는 일반적으로 적격 학용품, 의류 및 신발 구매 시에 세율을 대폭 낮추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2년에는 세율이 6.25%에서 1.25%로 인하됐으며 8월 5일부터 14일까지 적용됐습니다. 당시 $125 미만의 특정 의류 및 신발, 학용품에 대해서 세금 면제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 이어서 2024년도에도 이 같은 혜택은 제공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네드 월렛 보도에 따르면 아이오와, 플로리다, 미주리, 오하이오, 텍사스, 테네시와 같은 다른 여러 주에서는 여전히 판매세 면제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전국 소매 연맹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은 올해 신학기 쇼핑에 평균 $874 68센트를 지출할 예정이며 이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대학생과 그 가족은 더 많은 금액인 평균 $1364 75센트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 여론조사업체 유고브의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선택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5%로 트럼프 후보의 43%를 소폭 웃돌았습니다. 지난주 조사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차이로 앞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46%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39%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호감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58%, 해리스 부통령이 49%로 나타나서 두 후보 모두 상당한 비호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41%, 비호감도는 56%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6월 TV 토론회에서의 참사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포기를 선언하며 해리스 부통령이 당내 혼란에 조기 종식시키고 11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는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미국 성인 16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보내드린 교차로 유튜브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